안녕하세요, 도연언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한 번쯤 인슐린이 비만 호르몬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신가요? 그보다 우선 비만의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만 합니다. 단순히 체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이 비만인데요. 같은 체중이어도 근육과 지방의 비율에 따라서 근육질을 가진 탄탄한 몸짱이 될 수 있고 축처진 비만이실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당 대사 과정에서 지방이 축적되게 합니다. 밥을 먹으면 밥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 포도당으로 변환되는데요. 사실 혈액 내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포 속으로 이 포도당이 들어가야만 비로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은 혈액 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인슐린이 없다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돌기에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혹시 탄산음료를 흘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때 탄산음료는 당분 때문에 물과 달리 끈적끈적한데 이처럼 우리 혈액 속에도 당분이 과하게 남아돈다면 혈류를 나쁘게 하며 혈관을 손상시키고 당화작용을 통해 조직을 파괴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적정선에서 혈당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인슐린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당분을 혈액 내에 떠돌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당장 필요한 에너지보다는 더 많이 먹게 되는데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게 되면 포도당이 혈액 중에 급격하게 쏟아지게 되는데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당분을 분해하여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남은 양은 관과 근육의 글리코겐이라는 비상연료로 저장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비상 저장 탱크가 꽉 차 초과된다면 그 이상 남는 양은 지방으로 변환되어 체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인체의 대사 과정이지만 혈당이 자주 올라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무시하고 포도당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을 제대로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량은 더욱 증가합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지방세포로 포도당이 들어가는 경로를 더욱 활성화해 지방세포는 더욱 비대해지게 하고 그러므로 인슐린이 바로 지방저장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양은 글리코겐이 가득 찬 상황에서 음식을 섭취하여 인슐린이 분비된다면 혈당을 모두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며 지방은 글리코겐 양이 거의 고갈되었을 때부터 비로소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지방을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설명하는 인슐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게끔 하는 고탄수화물 식이습관 때문입니다. 저탄고지 혹은 당질 제한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이 되는 것은 바로 인슐린 분비가 제어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을 빼기 위해서는 지방을 축적시키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먹은 음식을 지방으로 저장시키는 인슐린의 분비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슐린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과도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또는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겁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 탄수화물이 가장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을 통해 포도당이 되고 혈당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밀가루나 튀김류,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더더욱 올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들이 인슐린 분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식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안 먹으면 혈당이 오르지 않고 인슐린은 분비되지 않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 분비를 주기적으로 멈추고 쉬게 해주면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즉 공복이 길면 길수록 글리코겐이 많이 활용되어 그 이후에 식사를 할 때 바로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글리코겐으로 먼저 저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의 글리코겐 저장고는 대략 14시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할 만큼 글리코겐을 저장하기에 공복 시간에 따라 글리코겐 저장고가 어느 정도 비었을지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코겐 저장고가 거의 고갈되면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에 체지방 요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 섭취인데요. 인슐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지방이라고 합니다. 단백질도 탄수화물보다는 느리지만 인슐린
인슐린을 분비시키는데요. 과도한 양의 단백질은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포도당으로 변환되어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 즉 결론적으로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지방 섭취 비율을 올리게 되면 인슐린 조절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로 위장 속 음식물을 오래 머물게 해 포만감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상승하게 하여 인슐린이 한꺼번에 많이 분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레몬이나 오렌지 또는 미역과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 그리고 아마씨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로콜라처럼 감미료를 이용하면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단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로탄산음료조차도 혈당은 안 오르지만 인슐린은 분비되게 한다고 하니 평소 혈당이 높은 편이라면 감미료도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살이 찌는 근본적인 원인을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본인의 신체 환경을 통제하기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번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이상 도연언니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